네, 2023년 7월 20일 이정훈입니다. 그 이념, 이상한 이념, 친북 이념 때문에 안보를 방기한 문재인 정권의 범죄 행위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해야 되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 중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고의로 연기한 사실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나서서 자기와 문재인을 방어하려고 나섭니다. 이제 그 마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원식 의원 요구로 국방부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북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그러려면 그 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죠. 그 구성 문제를 고의로 연기한 그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드는요, 2015년에인가요? 이제 한중관계가 파탄나면서 16년인가 설치가 됐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때 한국에 있던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했다라는 건 제가 제일 먼저 보도했다고 먼저 수차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 시작,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등등을 했다라는 걸로 몰리면서 탄핵당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출범을 하죠. 그리고 2017년에 북한이 계속 지금 ICBM, IRBM을 시험 발사하죠. 화성 15호, 12호, 13, 15 발사하면서 지금 17을 완성해 가는 거죠. 굉장히 문재인이 쫄은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뭐 추파를 던지다가 어마뜨거라 하고 트럼프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018년 초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어쩌고 합니다. 2018년이 딱 열리자 김정은이가 갑자기 신년사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화답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의 동생 여정이하고 김영남이 등등을 보내죠. 평창올림픽에 오고, 북한 무슨 고적대도 딴따라도 오고. 그리고 나서 정의용, 서훈 등 자기 인맥을 북한에 보냅니다. 특사로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중요한 거짓말을 하죠. 여기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언론 발표를 할 때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북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가 했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나서는 그때 정의용 씨가 미국에 가죠. 그래서 대학 가서 발표할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이라는 전제를 빼고 나서 북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만 발표합니다. 그건 제가 몇 차례 현역 기자일 때 신동아에 처음 밝혔고 지금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면서 그해 4월 달에 판문점 회담이 열리고 9월 달에 문재인 씨가 이북을 방문해서 9.19 군사 합의를 하고, 그 전에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진짜 문재인 씨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평양에서 문재인 씨가 가서 회담을 하고, 해가 바뀐 2월 달에 2019년 하노이에서 다시 김정은 트럼프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김정은을 완전히 면박을 줘버리죠. 하노이 노딜을 만들면서 너 핵 다 없애지 않으면 못해 하고 박살을 내면서 판을 깹니다. 자, 2015년에 결정돼서 16년이 맞을 겁니다. 그때 배치하게 된 사드를 환경영향 평가한다면 2017년, 18년 중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안 합니다. 왜? 그거 하게 되면 북한이 막말로 얘기하면 지랄할까봐. 그래서 그때 오로지 남북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토대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해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죠. 주사파들. 네, 제가 민주당은 주사파의 아바타다. 문재인은 그들의 또 아바타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허선세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 달에 깨지죠. 그걸 2년을 허비했으니까 어떡합니까? 환경영향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가는데, 하노이 노딜이 됐을 때 문재인 씨는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우리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를 통해서 트럼프가 미북 관계를 잘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라는 공작을 펼쳤고, 거기에 트럼프 씨는 걸려드는 척 아베랑 같이 작전을 짜죠. 그래서 내가 노벨상 후보로 추천됐다, 아베가 해줬다라고 밝혀서 문재인이 완전히 믿게 하고 난 다음에 하노이 노딜을 만듭니다. 그때 문재인 씨는 정말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안 되니까 당황해서 쩔쩔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입니다. 이때는 아마 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죠. 2년이 지났으니까. 하노이 노딜이 없을 줄 알았던 때죠. 근데 하노이 노딜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뭘 계획하는가 하면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다시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이때 점점 더 이제 북한도 미련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2018년 6월 달에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다시 트럼프가 노딜을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된 상황으로 쭉쭉 가게 되니까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중국을 움직여서 다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볼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진핑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간다 그럴 때 도합 5번인가 4번을 김정은을 불러서 만나주고 아주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으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계속 씨라 그러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진핑 쪽에서는 사드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있었으니까 이 사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사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늦추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평가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 국방부가 신원식 의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중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오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중국에 가는 고위급 교류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 평가협의회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씨는 2019년 12월 23부터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혼자 밥 먹고 오는 망신 외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군요. 잠깐요. 요건 고쳐주십시오. 잠깐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된 그해 2017년 12월 달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사드 문제가 있어갖고 아주 홀대를 하죠. 그래서 혼밥을 먹고 우리 매일경제인가 한국경제의 사진부장이 따라갔다가 중국 경호하는 친구들한테 저 맞고 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랬건만 2018년에 김정은이가 유아제스처를 띄워주고 판문점 정상회담, 그 다음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9월 달에 평양 정상회담 남북 이 열리니까 그냥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하노이 노딜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중국에 매달립니다. 근데 12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중국이 바라는 사드를 연기하는 거는 뭐 철수시키는 건 못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꾀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 외교 현안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회의에서. 그리고 이거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보고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국방부랑 논의한 다음에 2020년 1월 말에 재검부터 한다. 이렇게 결정을 전화로 통보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 1월 달에 다시 회의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원식 위원이 구한 문건 자체가 그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평가협의회 문제는,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2년 5월까지인가요? 전혀 구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씨는 구속을 하거나 법적으로 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시간 보내고 중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대한민국을 전쟁 나가게 되면 5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해병대 장병이 그 실종자 수색
하다가 물에 쓸려서 희생됐습니다. 근데 금방 나오는 게 어떻게 물에서 이렇게 10조짜리를 찾는데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했냐? 예, 문제죠.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게 되면 화이브 하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가방위를 하는데 방어무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무기는 없다더라도. 근데 사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못하도록 해놓고 문재인 씨가 5년을 갔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아주 중요한 거 밝혀냈어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사드를 연기하게 된 거는 이해찬 씨가 특사로 중국에 갔다 오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가 12월 달에, 2017년 12월 달에 중국을 가는데, 그러면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이해찬 씨 조사해야 됩니다. 문재인 잡아넣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정의용, 서훈 등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대충 이제 이 사건이 왜 문제인지 이해가 되셨고요. 지금 임종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막 물러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판문점 정상회담 다 이걸 기획을 했죠. 지금 감사원 조사받거나 뭐 기소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멸문저로 정치보복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 뭐 이런 식으로 고마해라, 마이 묻다, 절제 없는 권력 남용 그 끝이 좋지 않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멸문저로는 그 집안을 뭐 그 집안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절호는 집안을 끌어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임종석을 조사 안 하면 안 되죠. 임종석 씨가 처음 비서실장 되고 난 다음에 전방에 가서 라이방 딱 끼고 우리 군사령관들 군대도 안 가고 주사파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럼 그가 또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초기에 저기 중동에 갔을 때 따로 어디 레바논에 날아갔었죠.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임종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레바논권에서는 확실한 정보를 못 구해서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임종석이 반발해요. 지금 이 정권들이 그걸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원전을 다 세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죠. 자기네 인기도 끌면서. 아주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그러한 정권이고 안보를 흔든 정권인데, 지금 와서 이걸 임종석이가 멸문저로를 하고 있다, 마이했다, 뭐 어쩌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저들의 이념, 남북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착각, 주사파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천만에. 우리 김대중 씨도요, 나중에 북한이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2000년에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퇴임한 이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 안 만나주자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퍼준 사람이 시작이 김대중인데도. 근데 이걸 또 해? 그리고 김대중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어 왔는데 결국 북한한테 시간을 줬고 우리 안보는 벗어놓고 국가를 북한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 4대주의자 그들입니다. 그리고 중국한테도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 사드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근데 국민 눈치 보이니까 연기를 했던, 그런 꾀를 냈던. 네. 노영민이라는 사람은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황하가가 만절필동, 황하가가 이렇게 오르도스부터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동쪽으로 흘러가죠. 그 베이징 정권에 충성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은 위안부를 갖고 장난을 친 윤미향과 더불어 이 사드 안보 문제 갖고 장난을 쳤던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이런 자들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드가 그들의 이상한 이념 때문에 이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조맞지 않은 건 그나마 미국이었고 저는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